평균 이하 둘의 발전 로그. 평발 팟캐스트 에피소드 넘버 37. 37화는 저희가 이제 책을 한 권 또 커버할 시간이 왔는데 이번에는 한번 좀 짧게 가보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책 커버가 거의 5시간에서 6시간이 평균이었고 이제 이번에 제가 또 좋다고 생각하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또 성욱이가 추천해준 책이고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있었잖아. 재밌는. 저는 이제 이 다이코노미를 커버를 할 때 제가 직접 편집하면서 들었는데 6시 이게 빨리 해도 6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다급하더라고. 왜냐면 형도 빨리 이제 나랑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잘 시간은 적고 이 부교감 신경 높아지고 우리 둘 다 직장이 있다 보니까 한정된 시간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를 찍고 있는데 뭐 한 3-4주에 한 번씩 만나서 팟캐스트를 찍고 있는데 그 퇴근하고 만나고 오늘도 퇴근하고 지금 늦게까지 찍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 체크업할 때 특히 좀 길어지는 면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지? 이때 내 모습을 봤더니 너무 여유가 없는 거야. 본인이 느꼈어? 나는 솔직히 근데 괜찮다고 느꼈거든 그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나를 알잖아. 너무 여유 없다. 그렇게 느꼈구나 본인이. 너무 빨리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제 이해도가 좀 내가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보면서 형의 말을 잘 못 받아들일 때가 많아. 나중에 들으면서 다시 깨달아. 이 말이었구나. 이때는 모르면서 하면서 내가 이랬어. 그 가짜야. 아무튼 여유가 없길래 말투에서 없길래 이제 그 발전하고 싶었구나. 발전하고 싶었고 이 말투를 이제 막 알고리즘 타다가 이제 내가 발견한 책이 이제 나는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인데 내 말에 의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 말에 의해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 내가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게 무너지면서 화가 안 날 상황에서도 화가 나버리고 이게 무너지는 거지. 멘탈과 마음이. 근데 내가 이제 목소리가 좀 하이톤에 빠르고 여유가 없이 좀 머리가 회전이 계속 계산이 빠른 스타일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따닥따닥따닥 되는 거야. 교감신경이 굉장히 높아지지. 둘 다 자율신경이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나랑 대화하면 산만함과 어떻게 보면 차분함이 없어지니까 이거 나 말도 싫다. 본인이.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좀 더 발전시키고 싶다. 말투가 안 되겠다 해서 딱 이 책을 우연히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진짜 나도 좋더라. 그래서 말투 이게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삶을 송두리째로 이렇게 개선시켜주는 치트키 같은 책이었어. 사실 이 앞에 딱 이 30장만 읽어도요 그냥 이게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거 커버 이번에 짧고 굵게 한번 핵심적인 것만 가볼 테니까 이거 진짜 짧게 커버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변인들이 이거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책을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성욱이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북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읽고 싶기만. 그러니까 발전을 위한 우리가 재료로 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요 책을 한번 우리의 발전을 위한 또 그리고 리스너분들께서 듣고 계시다면 리스너분들의 발전을 위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할게. 너무 좋아. 오케이. 역대급이야. 오케이. 자 일단 뭐 커버를 한번 읽어주세요. 우선 이 책을 쓰신 분은 일본 최고 자율신경 권위자 의사가 말과 이 신경회로를 접목해서 이 말을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했을 때 내가 벌어지는 신경회로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계가 난 계속 자율신경계가 이 책에서 나오는데 궁금해서 이제 그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이제 이 생소한 나도 생소했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계가 뭐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신경 호르몬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 커버하면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자율신경계는 그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자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 우리가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 몸의 시스템. 그거를 자율적으로 이 친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갑자기 우리가 들숨 쉬어야지
날숨 쉬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잖아. 근데 이 친구들이 자율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유지할 수 있고 거기에서는 이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신경전달물질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신경전달물질 우리 그 운동과 도파민에서 신경전달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우리가 무슨 뭐 우리 완전 그냥 일개 평균 이하의 직장인 2명이기 때문에 발전을 하고 싶어하는 뭐 뇌과학이나 이런 이 어떤 자율신경 그 의사의 우리가 지식은 많이 없지만 이렇게 한번 배워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요 책을 성욱이의 추천으로 고르게 됐고 또 어쨌든 이 자율신경이 없으면 우리의 몸이 위험하다는 점. 그리고 좀 쉽게 말하면 이 자율신경에 대한 해답만 힌트만 얻으면 그 사람과 말하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 그러니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투에 대한 비법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그 고바야시 히로유키라는 그 일본인 그 준텐도 대학교의 의과대학교의 교수님이 이 책을 쓰셨고 이 책 말고도 뭐 예를 들면은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일본에서 출간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벌써 200만 부까지 다 파셨다고 하니까 엄청난 의사이시기도 하고 또 일본 체육협회 공인 스포츠 닥터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베스트셀러를 출간하시는 작가이기도 하시다. 그리고 일본인 의사치고도 되게 유니크한 스펙을 가지셨는데 이제 준텐도 대학 의대를 졸업 후에 87년도에 또 이제 런던 대학 부속 영국 왕립 소아병원 외과 또 트리니티 대학 부속 의학연구 센터 또 아일랜드 국립 소아병원 외과를 거쳐서 또 다시 이렇게 일본으로 돌아오셔서 그러니까 런던이나 좀 서양 쪽으로 원래 일본인 의사분들이 흔히들 가지는 않는 걸로 내가 알고는 있는데 의학적으로 이제 다른 모르지만 이분께서는 약간 철학자 같기도 해요. 개인적인 생각엔. 여기서 뭐 유학 얘기도 많이 나오시는데 유학 때 배웠던 것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의과 지식을 이 우리 같은 이 일반인 심지어 성욱이와 우섭이 같은 평균 이하들도 이해하기 쉽게 이 책이 진짜 술술 그 읽히게끔 이렇게 쉽게 풀어서 쓰셨다는 게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입니다. 4페이지. 내가 읽을까? 네가 한번 읽어볼래? 형님이. 네, 오늘 목이 안 좋으니까 내가 한번 읽어볼게. 말하기는 기술이 아니라 의학이다. 사람들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잘 알고 있고 평소에 조심해서 말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도 당신은 이 책을 골라들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는데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성우이 같은 경우에 팟캐스트를 찍는 순간이었죠. 생각과 입이 따로 놀아 답답해서가 아닌가? 혹은 좀 더 말을 잘해서 괜찮은 인생을 살고 싶다는 바람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말은 내뱉는 순간 끝이므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매 순간 올바르게 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마음이 불안하면 자기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투가 되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면 말이 요점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등 그때그때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말이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것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딘지 좀 이상하다. 기분과 상황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사실 말투가 매번 한결같지 않은 근본 원인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말투를 좌우하는 정체는 바로 자율신경이다. 우리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졌을 때 분위기 파악을 못해 실수를 저지르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등 이른바 잘못된 말투를 쓰게 된다. 왜 그럴까? 우리의 몸과 뇌가 제 역할을 100% 해내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꼭 필요한데 자율신경의 균형이 망가지면 혈류가 나빠져 몸 전체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져서 올바른 말투를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율신경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제 그 머리말에서 이제 역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이제 기분이 나빠서 오늘 내가 말투가 잘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이건 맞는 말이지만 그걸 의학적으로 이제 풀어서 그 부분을 꼭 집어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더 읽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 잡혀 있으면 그러니까 맥박, 호흡 이런 게 다 고르면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잘 돌아서 뇌가 맑아진다. 그러니까 까마득해지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예상치 못한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죽었대. 멍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순간 호흡과 맥박이 완전 무너지는 거지. 그때 머리가 새하얘진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새하얘진다. 근데 거꾸로 자율신경이 안정화되어 있으면 몸이 구석구석 혈액이 잘 도니까 뇌가 맑아진다. 그 결과 설득력 있는 말투. 그러니까 때로 이럴 때 있을 거예요. 아, 나 오늘따라 말이 왜 이렇게 잘 나와. 딱딱딱.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말투. 근데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죠. 또는 거꾸로 여유가 없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딱 쟁취 하고 나서 그때 좀 양보할 걸. 그러니까 그때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말투가 달랐다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 등. 여유가 있으면 존중 얼마든지 해요. 알죠? 근데 여유가 그렇지, 없으면 그렇지. 가지고 오려고 해. 그렇지. 그러니까 티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땐 들으려고 하지. 그래. 듣고만 있어도 좋으니까. 근데 여유가 없고 조급하면 자기가 자꾸 말하려고 하지. 뺏어가려고. 이거는 뭐 모두에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말하기는 기술이 아니라 의학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재밌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면 자 6페이지입니다. 화술을 배우기만 해서는 무의미하다. 나 진짜 한 방 먹었어요. 자 말하기는 기술이 아니라 의학이므로 능숙한 화술이나 대화 스킬을 많이 익혀서 중요한 순간에 대비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이 말 해야지 저렇게 할 때 이 말 해야지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학적으로 내 몸이 안정화시키는 게 거의 99%라는 거예요. 말투를 쥐락펴락하는 자율신경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그저 수박 걸탈기에 지나지 않는다. 서랍이 너무 많아서 정작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격이라고나 할까. 재밌는 관점입니다. 저도 처음 보면서 이제부터 집중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순간입니다. 화술이나 대화 스킬을 익힌 사람은 이미 말하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고 나중에 정답을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말은 내뱉는 순간 끝나버리는 순간의 승부이다. 이 순간의 승부라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말이. 그래서 많이 하면 좋은 표현이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진행해 주시죠. 실제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지. 여기 책에서 후반부에 그지. 말을 적게 하는 게 오히려 좋다는 거지. 나중에 나오지만 스포일러 한번 하면 먼저 말 꺼내지 마세요. 그 어느 누구와도. 특히 사회생활 할 때 상사와도. 이제 상황 괜히 좋게 하려고 말 꺼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제 뭐 드셨어요? 먼저 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안녕하세요. 특히 협상의 자리에서는. 특히 협상 자리에서. 순간순간 올바른 말투를 쓰려면 자율신경을 의식하는 것이 필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화술이라고 하잖아. 그 기술이잖아. 기술. 스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스킬이 아니라 의학이라는 거지. 계속 나의 마음과 내 상태만 보면 돼. 체크하면 돼.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그 부상을 입으셨을 때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는데 또 좋게 말씀하신 의사 선생님이 그 한마디에 화술의 하나에 자기가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그 얘기는 생각할 건가요? 제가 해도 될까요? 잠깐 짧게. 네, 해주세요. 예. 중추신경이 굉장히 크게 다치실 정도로 하반신 마비가 되실 만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취미가 럭비 하시다가. 근데 의사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뼈가 전혀 안 붙었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의사가 그렇게 말해주다가 어떤 의사가 같은 사진을 보고 다른 의사분이었죠. 여기 이 부분 이거 수염차에 생긴 거 보여요? 이게 좋은 거야. 바로 재생할 이게 계기가 되거든. 희망 보이는데? 라고 해줬대요. 그 말에
실제로 희망을 희망을 갖고 눈앞이 캄캄했다가 재활을 열심히 했지. 재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실제로 지금은 완전 모든 운동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치가 되신 걸 계기로 이 말투에서 내가 받는 이 자율신경을 더 공부해야겠다 한 계기로 나와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역설을 말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내가 듣는 말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스트레스 없이 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을 뒤에 하시면서 머릿말을 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총 장수는 이게 술술 풀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13장까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다 커버할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이나 이 책에서 좀 중요하게 전달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콕 집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커버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하죠. 그리고 네. 나는 마지막으로 이 마을인말 처음에 한 번만 읽을게요. 10페이지입니다. 말이 화근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반대로 말은 행운의 씨앗이기도 하다. 안정적이고 듣기 좋은 말투, 신뢰가 느껴지는 말투, 품위 있는 말투를 사용해서 행운을 불러오면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시작하시죠. 좋습니다. 웃는 모습이 귀엽네. 돼지같이. 난 네가 부처님을 보여. 자, 1장 자율신경을 바로잡으면 말투가 바뀐다. 이 자율신경에 대한 20페이지입니다. 자율신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그때그때 다른 말투가 나온다. 좀 밑으로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과 상황에 따라 말투가 달라질까? 사실 기분, 시간적 여유, 컨디션 등은 전부 자율신경을 망가뜨리는 원인이다. 다시 말해 이런저런 원인으로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말투가 그때그때 달라진다. 나 역시 자율신경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몹시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길을 헤매면 짜증낼 때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내가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투를 쓰면 상대의 자율신경이 흐트러져서 결과적으로 내게 더 큰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내 말투에 따라서 상대가 자율신경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우리 둘 다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지. 상대 기분 잡치면 나한테 와요. 그렇지. 그 그리고 근데 예를 들면 택시 운전기사로 이제 예를 하셨지만 예를 들면 같은 팀원한테 잡치면은 우리의 수익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벌어들여야 될 예를 들면 돈이 줄어드는 거야. 어떻게 보면 둘 다에게 마이너스인 거지. 내가 화를 내물었어. 실수했어. 뭐 하는 새끼냐? 그러면은 우리 둘 다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자율신경을 이제 컨트롤을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자율신경이 무너졌지만 다 그냥 이제 나오는 생각되는 대로 그냥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우리가 이제 전화에서는 화에 대해서 커버를 했지만 막 뱉어버리면은 그거는 둘 다에게 마이너스라는 거지. 만약 내가 정신 어디 팔고 다닙니까? 택시기사가 길도 몰라요? 하고 상대방을 비난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택시기사의 자율신경이 급격히 흐트러져 혈압이 올라가고 판단력이 흐려진다. 상대는 몹시 동요한 상태로 운전하기 때문에 길을 더 헤맬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고를 낼지도 모른다. 사고 내면 죽는 거야 자기도. 물론 이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지. 이럴 때는 목적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나오죠. The reason why. 항상 우리는 why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why? 내가 왜 지금 자율신경을 컨트롤해야 되냐? 이유는 나오죠. 우리가 택시를 타는 목적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까지 쉽고 빠르게 가는 데 있다. 그러니 이미 길을 헤맨 이상 아무리 상대를 비난해봐야 이미 과거야. 그거는 늦었어. 소용이 없어. 이때부터는 택시기사가 앞으로 실수 없이 운전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션을 잘 해결하면 공격적인 말투는 절대 금지다. 하지만 공격적인 말투를 쓰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율신경까지 흐트러진다. 화가 나서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대개 서너 시간 정도는 그 상태가 지속된다. 고작 이런 일 때문에 하루 컨디션을 망치면 더 큰 손해가 아닐까? 이럴 때는 일단 어쩔 수 없지 하고 기분 전환을 해야 된다. 또 오늘 날씨 좋네 하면서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자율신경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망친 기분을 일단락 짓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move forward,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고의 만회샷이다.
그래서 이제 조급하신 분들이 상대방이 개빡쳤어요. 근데 조급하니까 계속 말을 꺼내려고 해. 아, 그만하세요, 그만 이게 아니라 어, 여기 나오잖아요. 화가 나서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이 자율신경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서너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상사가 됐든 부하가 됐든 서너 시간 후에 다시 말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아침에 분란이 있었다가 낮에 이제 한참 시간 지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경우. 그래서 그때 다시 대화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동안은 안 건드는 게 서로한테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머리 식히고 와. 아, 이 말이 일본 말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 이분이 일본 분이지만 아따마 히야시타 코이 막 이러거든. 그러면 그만큼 자율신경계가 그러니까 그 옛날 선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지만 일본 말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 선인들이 지혜가 있었던 거지. 아, 지금 얘기해봐야 우리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머리 식히고 와가지고 다시 얘기하자. 이건 맑은 거지. 정신 상태로. 그렇지. 자, 다음 챕터입니다. 말투와 자율신경은 이어져 있다. 앞에서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말투가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럼 자율신경이란 무엇일까? 단어 자체는 귀에 익었을 테지만 저는 귀에 익지도 않았었습니다. 사실 자율신경이 구체적으로 무슨 작용을 하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의사 중에도 자율신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쉽게 예를 들면 자율신경은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한다. 자는 동안 호흡을 조절한다. 더우면 땀을 배출하여 체온을 내린다. 추우면 닭살이 돋아 체온을 뺏어가는 것을 막는다. 눈이 부시면 눈을 감는다. 뜨거운 것을 만진 순간 손을 뗀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평소 생활하면서 별로 의식하지 않는 숨은 공로자 같은 역할을 아주 많이 맡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뻗은 모든 혈관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혈류를 컨트롤하고 그 혈류를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이란 말이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우리 몸에 있는 그 뇌에서부터 나오는 그 이제 뇌에서부터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도 이제 컨트롤을 해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자율신경이 우리 몸 구석구석 이 손끝까지 발끝까지 이제 혈류와 혈관이 있으면은 다 컨트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누워 있는 환자나 어떤 건강이 진짜 악화되는 사람한테 자율신경을 자꾸 망치는 행동을 하면 이 사람 빨리 죽어요. 진짜. 예, 그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예.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 얘기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신경을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커버는 안 하겠지만서도 뭐 암에 걸린 환자에게 뭐 예를 들면은 3개월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암이란 병은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치료를 희망을 버리지 말고 뭐 해보자.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도 이 책에 실었었어요. 본인이 그 이제 예를 들면은 암 진단을 이제 내려야 되는 씬이 많다고 해요. 보통 이 교수님께서 외과 교수이기 때문에 암인데 이 교수님은 절대로 암을 부정적으로 이건 손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신다고 하시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람의 자율신경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맞아. 왜냐면은 진짜 기적적으로 암을 해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자기 자신이 그 환자의 자율신경을 무너뜨려서 그 사람이 희망을 갖고 고칠 수 있는데, 왜냐면 자기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힘든다고 이거는 어떤 의사한테 찾아가니까 이건 힘들 것 같아. 근데 어떤 의사는 여기 봐봐 희망의 끈이 보이잖아 이렇게 해서 희망을 끈을 잡고 열심히 재활을 해서 자기도 그렇게 해서 나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뒤로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의학적으로 접근해야 말투를 고칠 수 있다라는 페이지고요. 38페이지 조금 건너뛸게요. 우리는 밑부분입니다. 우리는 대개 누군가 소통해야 할 때 말투를 의식하고 신경 쓴다.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말투이다. 아까 성호이가 말투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죠. 일상의 사소한 말 습관이 이의 능률을 물론이고 건강 상태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뒤로 좀 넘어가서 40페이지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쓰는 말투뿐 아니라 남이 나에게 쓰는 말투 역시 똑같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남이 내게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등
부정적인 말투를 쓸 때도 자율신경이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일과 건강에 악영향이 생긴다.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의 말투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자율신경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말투를 익힌다면 상대방의 언어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 근데 우리 전화에서도 이제 화에 대해서 다뤘지만 이 알아차리는 거 있잖아. 이거 자율신경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알아차림에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잠깐만 이 사람이 무너졌다 자율신경. 예를 들면은 나한테 뭐 이제 이중 주차를 아파트에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파트는 이제 옛날 아파트여서 이중 주차를 해야 돼요. 근데 모두 이중 주차를 하는 곳에 이중 주차를 왜 하냐고 이렇게 갑자기 할아버지가 화를 내시더라고. 근데 그때 바로 알아차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냥 씩 웃었어.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이러면서 씩 웃었어. 그렇지. 근데 그 할아버지는 동사람들이랑 많이 싸우셔. 그러니까 항상 시비를 걸고 다니시는 할아버지인데 나는 그냥 그 할아버지를 몇 번 봤었거든. 근데 또 싸우고 계시네라는데 내한테 이제 싸움을 걸어오시더라고. 나는 씩 웃으면서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하면서 갔어. 그 할아버지의 자율신경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나의 자율신경 무너지지 않았잖아. 그렇지. 왜냐면 주는 걸 안 받으면 되거든 사실 내가. 왜냐면 근데 그때 알아차림이 있어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형이 그때 전날에 과음을 해서 그러면은 컨디션이 봐봐. 굉장히 그렇지. 안 좋고 그렇지. 심지어 나오다가 좀 조용히 좀 나가 아니면 이러면서 뭐 예를 들면은 싸웠어. 비둘기 똥을 맞은 상태에서 비둘기 똥을 맞은 상태에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형이 알아차렸지만 비둘기 똥 딱 맞은 상태에서 그지? 알아차렸지만 냄새가 너무 할아버지 조심해 젊은이들한테 두드려 맞지 말고 형이 독을 줄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을 컨트롤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그것도 또한 역시 이 책에서 나오지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자 41페이지 자율신경과 몸과 마음의 관계는 의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의학적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십니다. 왜냐면은 이거 지금 뜬구름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가 자율신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외과의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가 오늘 기분이 과학적이다. 나빠서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연구를 한 다음에 이 책을 쓰신 거예요. 심지어 이분 권위자입니다. 그렇지. 논문이 있어요. 네. 일본 최고 자율신경 의사가 말하는 의사의 말하기 수업이라고 하니까. 네. 진짜 신기했어. 어쨌든 우리는 권위에 약하긴 하지만 이거는 근데 팩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자율신경계가 있고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있는 거는 팩트잖아. 우리 몸에, 그지? 우리가 몸을 해부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부를 하진 않지만 몸에 있다는 거지. 우리 몸에. 밑에 조금 내려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자율신경의 수치를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희로애락을 느끼고 매 순간 다양한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마음속을 마구 휘젓는 감정에 따라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잡히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기쁨이나 즐거움, 희망 등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잡히지만 질투, 시샘, 분노, 증오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다. 즉 부정적인 감정을 싫어 말하거나 부정적인 단어를 내뱉는 순간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져 혈류가 나빠지고 내장 기능이 나빠지며 신경 전달 물질인 호르몬의 균형마저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신경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Y를 지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나 즐거움, 희망 등을 느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질투, 시샘, 분노, 증오를 느끼면 안 된다라고 나오니까 내가 이제 직장에서 그 어떤 이제 후배 한 명 있어요. 다른 팀원에 이제 실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에서. 얼마 전에 만났는데 중요하죠. 자꾸 그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남의 실적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 내가 왜 이렇게 남의 실적을 많이 알아? 네 거를 외워. 남의 실적을 데이터로 다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자율신경 계속 무너지니까 더 성과가 안 나오는 거지. 그 내가 뭐 이름 철수라고 치면 철수야. 네 것만 봐. 너만 봐. 얘 것도 알고 제 것도 알고. 그러면은 있어. 조용히 철수에게 이 책을 그냥 네가 다 읽었으니까 줘 이렇게 철수한테. 철수야 선물이야 이러면서 그럼 철수가 딱 이걸 보고
아 내가 자율신경이 무너져 있었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으니까. 형님 저 질투 안 해요 하는데 지금 이미 질투하고 있어. 자 다음 장입니다. 말투로 자율신경을 조절한다라는 장이고 상대방의 자율신경을 지켜주는 말투. 말투의 중요성을 이제 역설하십니다. 자율신경에 대해 연구하기 전에 나는 정말 그릇이 작은 사람이었다. 무작정 열심히 하기만 했고 자신에게는 물론 남에게도 무척 엄격했다. 나야. 익스트림 오너십의 정반대죠. 나.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나. 엄격하고 누군가 실수를 저지르면 정신 똑바로 차려 하고 화를 냈고 나. 왜 그것도 못하는 거야 하면 무섭게 다그치는 타입이었다. 나. 옛날에 이제 뭐 성욱이었 최근에도 나야. 네. 뭐 어쨌든 마음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당시 나는 노력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수는 준비한 노력, 의욕 등이 부족한 결과라고 여기고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 내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 1월 저녁부터 숨이 턱 막히고 우울해진 나는 월요병에 걸리고 만 것이다. 이거는 진짜 니였네. 그지? 마음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느낌을 처음으로 맛보았다. 정말 충격적이었다. 이건 뭐냐면 이건 이 저번에 유튜브 클립에서 얘기했잖아요. 현재를 산다는 주제로 얘기할 때. 그것도 있는데 내가 이제 해석한 건 이분은 몸에 한계가 온 거야.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맨날 무시했던 거야 사람을. 그것도 그렇지, 못해. 그렇지. 더해 했는데 본인이 30이 넘고 부교감 신경의 작용이 이제 저하되니까 딱 무너지면서 공인이 약간 공황이 온 것 같아. 그러면서 딱 안 되는구나. 자기가 이제 20대 때 퍼포먼스를 냈던 게 체력적으로 딱 안 돼 버리니까 아 남들도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겸손해진 거지.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듣는 분을 위해서 부교감 신경이라는 건 이제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한 상황일 때 체내 에너지를 최대한 보존시켜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을 이완시켜서 편안히 안정되도록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긴장 상태에 있었던 몸을 평상시 상태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에는 혈압, 심박수, 호흡수가 이렇게 빨랐던 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소화액과 침분비를 촉진시키고 동공을 축소시키고 예를 들면 명상, 휴식을 취할 때 받는 그 심신이 안정되는 그 릴렉스되는 그 느낌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때 이제 그치. 느끼는 거고 교감 신경은 반대로 공포스럽거나 응급 상황일 때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1, 2만 년 전에는 이렇게 뭐 멧돼지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야생동물에게 이제 호랑이 이런 애들에게 쫓기면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지 우리가 이 체내에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이 우리의 생존력이 높아지는 거야. 그게 바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을 때야. 조금 쉽게 말하면 축구 선수들이 예를 들면 페널티킥을 차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지금 뭐가 높아야 되지? 부교감신경이 높아야지. 침착해야 되잖아. 어차피 누가 달려드는 사람 없으니까. 차분하게 생각하고 차면 돼. 근데 거꾸로 센터링 올리는데 내가 헤딩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교감신경이 높아야 돼. 예민하게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제쳐가지고 민첩하게 반응해가지고 민첩하게 이 사람을 속여서 수비수를 속여서 내가 돌파해야 되니까. 그렇지. 거기다가 걷다 대고 동시에 이 몇 초 만에 날라온 이 공에다가 나의 얼굴 그 머리를 또 헤딩을 하기 위해서 갖다 대기도 해야 되는 그 모든 걸 동시에 일어나니까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되는 게 맞는 근데 그 사람이 거꾸로 부교감신경을 높여. 릴렉스 해가지고 뒤에서 해야지. 뭐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그러면 다 뺏기는 거야 공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부교감신경을 내가 높일 때와 교감신경을 높일 때의 상황을 구분하면 좋다. 양궁 선수는 이번에 국메달 땄잖아요 금메달. 부교감신경이 높아요. 부교감신경 높여. 근데 그거를 강제화로 하더라. 연습 그거조차 연습을 시켰다고 부교감을. 멋있더라.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 감정을 배제하고 자신의 그릇 키우기. 그릇 좋았어 이거. 그릇. 나도 좋았어. 그릇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몇 년 전 나는 프로골퍼 코가 미호와 식사 자리에서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함께 골프를 친 후였는데 경기 도중 트리플 보기를 범했던 일을 떠올리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옆으로 보낼 걸 괜히 그렇게 하는 바람에 구렁텅이에 빠졌잖아 하고 두덜거렸다. 그러자 코고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바로 선생님의 그릇이에요. 과연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릇이 큰 사람은 허영심과 질투, 욕망 따위가 거의 없다. 그런 감정을 배제했을 때 비로소 그릇이 커지는 것 아닐까?
질투와 욕망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 중에 그런 사고로 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한때 그러한 감정을 버린 시기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계속 그런 감정을 껴안고 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되게 딱 잘라서 이분이 확신을 여기서 갖고 딱 말합니다. 잘라 말씀해 주십니다. 음. 질투, 욕망, 허영심 이거가 계속 가득한 상태에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분은 결론을 내려요. 있다라고 만약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자는 분명 중간에서 이거 버린 적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이게 가득한데 성공할 수는 없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고 그 그릇이 커져야 일정한 수준에 오를 수 있다. 의사 중에서도 지나친 자존심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뒤늦게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 경우 자격을 얻기 위해 젊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된다. 좀 밑으로 내려가서 사소한 자존심 따위는 버릴 때 정말로 중요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이 성과제 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남의 실적에 자꾸 연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철수 얘기. 철수 흔들려. 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잘 되면 그렇지, 허영심 그렇지. 질투가 진짜로 없으면 음. 축하해. 야, 잘했어.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제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도 할 수 있는지 좀 물어본다거나 발전하고 싶어 나도 이렇게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그 솔직히 노하우 같은 배운다던가 거 있나? 좀 가르쳐 주면 안 그치. 돼 이렇게. 개방성. 어. 근데 쟤또 빨았어. 쟤또 성공했어. 쟤 계약 또 했어. 그럼 계속 본인의 부교감 신경이 무너지는 거지. 그 본인이 계속 성과가 안 나는 거야. 어. 그래서 회사가 이제 뭐 그 영화에서도 보면 보험 회사 보면 영화에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계약 건수 스티커 붙여놓잖아요. 그게 회사는 요즘도 그래? 몰라요. 우리 회사는 안 그렇지만 그게 나는 회사가 좀 안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큰 데이터로 필요하니까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개인적으로는 진짜 큰 퍼포먼스를 내고 원톱이 되려면 절대 연연하지 않는 멘탈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고바야시 히로유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게 톱으로 올라가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영업직에서 그렇게 이제 막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끔 막 1등하는 사람 막 이렇게 칸칸이 쌓아 올려가지고 뭐 1등은 막 꽃도 달아주고 막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러잖아. 근데 그게 정작 거기서 1등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없다는 거지. 맞아. 그 사람은 대한 야망이 없어. 그 사람은 저거를 채우기 위해서 난 하고 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이런 걸 모두 통달하고 언젠가는 분명히 반드시 질투나 시샘 이런 것에 대한 감정을 버렸을 것이다.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1등 톱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지. 역설적이게도. 야, 쟤 잘했대. 아 그래?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지면은 네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네. 어떻게 보면은 좋은 리더십은 아닐 수도 있겠네. 오히려 Y를 가르쳐 주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 왜냐면은 톱을 달리고 있는 사람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톱을 달리고 있는데 톱 달리는 사람은 이걸 버렸다는 거지. 이 시샘하고 이 증오하고 내가 저렇게 해야겠어 욕망형 감정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근데 자꾸 근데 고바야시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근데 그 회사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만 자꾸 자극시키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게 안 좋다고. 그렇지. 부교감 신경 밑에 있는 사람들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지. 자꾸 야구 선수들이 홈런을 못 치고 있어. 와 재밌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자꾸 오타니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음. 오타니 30 했대. 오타니 이제 오늘 30번째 홈런 터졌대. 나도 홈런 타자인데 홈런은 2개 터졌어. 올해 실적이. 근데 자꾸 쟤 30홈런 터졌대. 오탄이랑 비교를 자꾸 하면서. 자꾸. 그러면은 나의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이제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비교를 한다는 거지. 여기서도 나오지만 뭐 예를 들면 그 자식을 키울 때 자식 키우는 부분은 죄송하지만 오늘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근데 자식을 키울 때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게 비교. 비교. 그다음에 질투심을 이제 유발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목표를 이제 이 자식에게 강요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 사항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더분들도 혹시 여기에 계시겠지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팀원들한테 자꾸 어떤 걸 이렇게 비교하시면 오히려 성과가 더 무너질 수 있다. 자, 안정적인 말투와 자 이번에는 3장입니다. 몇 안정적인 페이지죠? 말투와 기분 좋은 대화의 비밀이라는 장이고 그 다음에 66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말투와 기분 좋은 대화를 위한 10가지 방법. 일단 첫 번째는 천천히 말하기입니다. 천천히 말하기.
이 성옥이가 저번 2화에서 에서 엄청 천천히 말하길래 그때 성옥이 이미 이 페이지를 읽어서 천천히 말하고 있었겠죠. 근데 저는 아직 이 페이지를 안 읽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옥이가 이렇게 이런 스피드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왜 그러냐고 갑자기 이랬는데 성옥이 이 페이지를 읽고 이제 천천히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천천히 말하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천천히 말하기이다. 천천히 말한다는 것은 깊게 호흡하면서 말한다는 뜻이다. 호흡이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고 요즘에도 다양한 호흡법이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왜 호흡이 건강과 관련이 있는지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계가 개발되었다. 이 기계는 말초 혈관의 혈류량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어서 아주 획기적이다. 그래서 이 기계를 이용해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말초 신경의 혈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했는데 순식간에 혈액의 흐름이 나빠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호흡이 얕아지면 혈류가 나빠지고 반대로 호흡이 깊어지면 혈류가 좋아지는 것이다. 천천히 말해서 호흡이 깊어지면 질 좋은 혈액이 몸속 구석구석까지 전달된다. 그 결과 뇌와 근육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 머리와 몸이 맑아지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등을 꼿꼿이 세우고 말하기인데 이제 이렇게 등을 꼿꼿이 세우고 말하라는 거는 이제 이 등을 핌으로써 자율신경이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웃는 얼굴로 말하기. 웃는 얼굴로 말하기는 저희가 뭐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억지로 웃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억지로 웃어도 그게 효과가 있대요. 네. 이렇게 입꼬리 몰리는 것만. 네네. 그래서 이 웃는 얼굴로 말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환자분들이 들어올 때 웃는 얼굴로 상담해주는 의사분들은 환자가 회복이 더 빠르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어떤 뭐 종양이 발견됐어. 그 의사를 딱 만났어. 근데 막 의사가 막 표정을 막 이제 막 그 정말 막 이러고 있어. 이게 불쌍하다 안 됐다 표정을 짓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할 수 있다. 어떡해요 뭐 이러면은 또 환자 회복에서 그렇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의사가 온화하게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희망을 갖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억양을 넣어서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컨트롤이 너무 안 될 때, 예를 들면 자기의 이제 자율신경이 무너져서 막 이렇게 막 컨트롤이 안 된다 싶으면 일부러 뭐 이렇게 자신만의 이제 그 루틴을 만들라는 거예요. 뭐 정말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가 얘기하기 싫으면은 오히려 정말로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루틴을 오히려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디태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디태치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이 자신만의 억양, 자신만의 말투를 이럴 때 만들면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원투 호흡법. 그러니까 호흡을 이제 그 2배씩 뱉는 걸 2배씩. 뱉는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고 1대 호흡법은 3초는 코로 들이쉬고 6초는 입으로 그 2배만큼 내뱉으면 됩니다. 5초를 들이쉬면 10초, 4초를 들이쉬면 8초를 들이쉴 땐 코로, 내뱉을 땐 입으로. 네, 1대 호흡법 하면 건강이 좋아진대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긍정적으로 말하기인데 이 긍정적으로 말하기는 예를 들면 74페이지 한번 볼래? 우리는 자주 후회와 원망, 질투심에 사로잡히곤 한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자율신경이 크게 틀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철수 얘기를 얘기 들었잖아. 예를 들었잖아. 성욱이 회사의 철수.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거를 이제 감정으로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바로 자신의 자율신경이 바로 무너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익스트림 오너십과 반대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뒷담화를 또 까면은 자신의 자율신경도 무너지고 동료들의 자율신경도 다 무너진대요. 야 아까 전에 쟤 봤냐? 쟤 진짜 저기 비겁한 행동을 하냐? 그렇지. 라고 하면 내가 지금 건강해지는 게 아니야. 그렇지. 나는 나의 이 자의식이 이렇게 뒷담화를 하게 만드는 거지만 결국에 이런 뒷담화는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거지. 어떻게? 의학적으로. 그리고 이게 삶에서 너무 녹아 있는 사람은 야 내가 틀린 말 했어? 내 말이 틀려? 뭐 이렇게 자기를 이제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쓰는 게 자율신경계에 도움이 된다. 마음은 안 그래도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연습을 하면은 이거도 이렇게 나옵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75페이지에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투를 쓰면 부교감 신경을 높일 수도 있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라도 긍정적인 말을 쓰려고 노력하는 게 의학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 어떻게 보면 리더십 관점에서도 우리는 뒷얘기를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팀원들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책임을 내 책임으로 돌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잘못했으면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개선할 수 있는지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팀원과 리더십적으로 결과적으로 수익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분도 계셔요. 야, 나는 뒷담화 안 까. 나 앞에서 얘기해. 할 때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용감함, 용맹함을 드러내면서 인정받고자 하는 거죠. 나는 앞에서도 이 사람한테 개겨. 나는 이 사람한테 앞에서도 화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 자율신경을 무너뜨리는 행동이고 팀의 성과를 저해하는 거니까 이거 혹시 계신다면 그거 그렇게까지 멋있는 용기 아니니까 이거 나도 뭐 물론 나한테도 해당되는 얘기고 멋있고 효율적이지 않은 행동이니까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좋은 행동 아니다. 의학적으로. 네. 자 그리고 뭐 상대방 예상 깨뜨리기, 그다음에 먼저 칭찬하기, 그다음에 쓸데없는 상상하지 않기, 뭐 현실을 망상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성우가 아까 얘기했던 먼저 말하지 않기. 먼저 말하지 않기 한번 읽어볼까? 내가 해볼게. 말투에 대해 충고하면서 먼저 말하지 말라니 이상해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우선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하겠다. 예전에 나는 수다쟁이여서 안 해도 될 말까지 했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위기에 취해서 내가 먼저 시답잖은 이야기하고 흐름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면 그걸 이제 모면하려고 더 열심히 떠드는 식의 나쁜 패턴을 반복해왔다. 저도 경험이 있어요. 있어요? 네, 저도 있습니다. 물론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그냥 말하지 말 걸, 그냥 입 다물고 있을 거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있지. 누구나 다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래서 나는 먼저 말하지 않기라는 규칙을 세웠다. 인생의 규칙을. 지금은 주위 상황을 유심히 살펴서 내가 일단 어디에 낄까를 파악하고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답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먼저 말을 안 하고 나한테 궁금해하면 말해줄게. 그래도 회의를 하다 보면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다는 근질근질한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지만 말하지 않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다가 그렇구나. 아까 전에 괜한 소리 안 꺼내서 다행이다 하면서 안심한 적이 수없이 많다. 규칙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곧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존재감을 밝히려고 자꾸 껴야 돼. 그러니까 굳이 그냥 들어도 되는데 친구 중에도 있잖아요. 그냥 있지, 계속 듣는 애. 그리고 계속 여기서 포인트를 자기 말을 넣고 싶어하는 애. 말을 적게 해도 존재감이 강한 사람이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배우 다카쿠라 켄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평소 과묵했지만 이따금 던진 묵직한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는 먼저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사려 깊은 말투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을 건데 제가 이거 써먹어 봤거든요. 어떻게? 말 안 해요, 다 있는데. 근데 이제 내가 해도 될 정도, 나와야 될 정도 때 한마디 해요. 사람들 다 내 말 진짜 경청해 줘. 맞아. 진짜 공감해. 그 뭐야, 조코 팟캐스트 이런 말 요즘 많이 하는데, the less you talk, 네가 말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the more people listen. 더 많은 사람들, 역설적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얘기를 듣는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야. 말을 적게 하는, 나는 계속 말을 줄이는데 사람들이 내 말은 더 잘 들어. 막 경청해서 막 귀를 기울이면서 막 들어. 뭐라 성욱이가 한마디만 하는데 뭐라고 할까 이러면서. 근데 이 책에도 딱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거기서 딱 성욱이가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니는 이제 경험을 했다며. 또 팀원들이랑 이제 부대끼면서 생활하니까 성욱이는 이러한 책을 읽고 써먹어보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지혜로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 심지어 대놓고 스킬을 알려주세요. 말 먼저 하지 말라. 그렇지. 형이랑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 형이랑 나랑도 마찬가지야. 내가 형의 얘기를 계속 들어. 그 형도 내 말에 더 집중하게 된다니까. 아, 그렇지. 그거 당연하지. 그렇지. 그렇다니까. 그리고 네가 한마디 할 때 그 말이 어떤 말일까 더 궁금하고 어떻게 보면 기다려지는 거지. 좋습니다. 자, 다음 4장은 천천히 말하면 분위기가 바뀌고 인생이 달라진다. 천천히 말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십니다. 자, 85페이지. 천천히 말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계속 노력했고 늘 온화한 미소로 천천히 말했다. 그런 그를 보면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때까지 나는 사소한 일에도 따발총 쏘듯이 빠르게 말하며 스태프에게 화내고 혼자 초조해하다가 또 버럭 성질을 내는 악순환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유키시다 선생이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건 느릿느릿한 말తో 상관이 있지 않을까? 천천히 말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감절 조정이 가능할지도 몰라. 이런 가설을 세운 나는 그때부터 천천히 말하기로 결심하고 실천을 했다. 이를테면 직원이 실수하더라도 버럭 화내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일부러 천천히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나도 상대방도 마음이 차분해져서 이미 일어난 실수에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말하게 된 이제 계기를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럭비를 하는 같이 럭비를 했던 선생님 중에 전신이 마비가 된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그 선생님은 천천히 말하고 전신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얼굴 근육밖에 못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판도 입으로 쳐야 되는데 그분이 항상 천천히 말하고 온화한 미소로. 그러니까 그분이랑 있으면은 항상 기분이 좋았던 거지. 이분은 전신이 마비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온화한 미소로 항상 열심히 저렇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삶을 사실 수 있는 거지. 자판도 그 손으로 못 치니까 입으로 볼펜으로 눌러서 한 땀 한 땀 치시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걸까? 천천히 말하는데 뭔가 비밀이 있지 않을까? 하고 나서 가설을 세우고 이제 역시 이 과학을 하는 스킬을 사람들은 써본 거지. 그렇지. 자기가 생긴 가설을 원래 과학자들은 가설 세우고 시작하잖아. 가설을 세운 거야. 그럼 나도 천천히 한번 말해보겠다. 근데 거기에서 자율신경계와 연관된 답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느린 말 86페이지입니다. 네. 느린 말투의 효과를 실감한 나는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지역 사회 등 언제 어디에서 누굴 만나도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한다. 천천히 말하기는 누구나 금방 따라할 수 있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핵심 비결이다. 어때요? 천천히 말하니까. 의도를 간파해버려가지고 아유 좋았습니다. 예. 자 다음 가겠습니다. 91페이지. 천천히 말하면 신뢰를 줄 수 있다. 뭐 천천히 말한 거에 대한 베네피트를 좀 설명해 주는데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요 부분만 이제 커버하겠습니다. 천천히 말하면 말로 인한 실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이야기에 설득력이 생긴다. 자신감이 없어도 자신만만해 보이고 내용이 다소 빈약해도 그럴듯하게 느껴진다. 다시 말해서 주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자유민주당 이시바 시게루 의원이 그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말이 몹시 느리다. 잘 들어보면 지극히 평범한 내용인데 느릿느릿 말하기 때문에 묘하게 설득력이 있게 들린다. 정치가는 실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시바 의원은 그런 실수가 거의 없다. 그 주된 이유는 천천히 말하기 때문이 아닐까? 프리젠테이션이나 면접 등 말하는 것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천천히 말하기가 더욱 효과적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처음에 의식적으로 천천히 말하면 그 뒤로도 계속 느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도입이 빠르면 교감신경이 더 높아져서 긴장하게 되고 점점 더 말이 빨라진다. 자율신경계는 계속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서 처음에 차분히 시작하면 말하는 동안 자율신경이 안정되어 설득력 있는 말투를 쓸 수 있게 된다. 이건 진짜 좋은 팁이어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의식적으로 천천히를 말하기를 시작해도 시작만 천천히 말하면 끝까지 천천히 그 페이스를 유지해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계속성이라는 자율신경계의 성질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좀 빠른 것 같지 않아? 근데 그 내가 지금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이거 1시간에 커버하는 거 무리야 무리.
이 책이 좋은 점이 우리가 좋은 점을 이렇게 속속 뺐는데도 지금 그 3분지 1밖에 못 왔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가 1시간 안에 커버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어쨌든 도전을 한 건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이 다음에도 지금 이렇게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예인 것 같아, 성우가 우리. 이거는 다음 커버로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자. 어차피 우리 로고를 남기는 건데 이 좋은 책을 그렇게 빨리 커버를 하려고 이렇게 휙휙 날리는 것보다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리스너분들과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이 책은 지금 제대로 36이지. 남기자. 37화로 나머지 부분 조금 남았지만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12루스급이야.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 12 Rules for Life는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하신다든지 성경에 빗댄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동양 철학에 빗댄다든지 이렇게 비유하는 게 많았어. 그다음에 뭐 용에 빗댄다든지 아니면은 뭐 혼돈과 질서의 균형. 근데 이거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천천히 말해. 그다음에 뭐 등펴. 그다음에 의식적으로라도 천천히 말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진짜 답을 그냥 내려주시지. 답을 주니까 예를 들면 진짜 막말로 써먹어보고 성호이처럼 되면은 그때부터 자기 습관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고 써먹어봤는데 안 돼. 그러면은 아씨 안 맞네. 다른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냥 뭐 예를 들면은 그 다음 스킬도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실용적인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 그래서 이거 사실 어느 정도 마음이었냐 맨날 같은 마음이면 나만 알고 싶다. 진짜 그런 책이었어. 하지만 너는 지금 마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철수에게 이 책을 사주는 거지. 그 철수 그 후배에게. 막 그렇게 안 친한데. 그냥 가다가 뭐 예를 들면은 가다가 네 생각나 아니면 네 생각나서 그럼 너무 노골적이니까 내가 읽어본 책인데 좀 좋더라. 니도 한번 읽어봐 이런 식으로 그냥 쓱 주면 어때? 주면? 뭐 그러자. 어쨌든 요 커버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조금 다음 장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는 또 멋진 배움과 깨달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Just one step forward. 오랜만에 외치네. Just one step forward. 오케이. 딱 한 걸음만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신 완료. 교신 끝.